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슈리입니다. 자, 먼저 이제 BYD를 관련해서 다루기 전에는 이제 굴기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굴기는요, 여러분,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국가 전략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국가 전략. 이 내재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제 국산화, 요거에 보통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전기차 굴기는요, 자동차 굴기의 의미 자체가 지금 이제 중국 자동차 시장이 해외 브랜드들의 점유율이 다 합치면 거의 7-80%에 이르렀었죠. 근데 그거를 내연차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전기차, 특히 친환경차 쪽으로 해서 따라잡아 보자 라고 했던 게 이제 전기차 굴기, 자동차 굴기에서 전기차 굴기로 전환이 됐던 거고, 사실 BYD는 생각보다 주목을 받지는 못했었어요. 굴기 초창기에는 상하이 자동차, 제일 자동차 요 두 군데가 좀 굴기 초창기에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좀 많이 받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생각보다 적은 지원으로도 이제 BYD가 F3 DM이라던가 F3 EV 같은 차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좀 중국 정부의 눈안에 들었던 게 사실이고요. 중국 정부의 굴기의 목표 자체가 국산화라는 단어에 좀 비중이 크다라는 점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봤을 때 축구 굴기 같은 거 실패한 게 맞습니다. 근데 전기차 굴기는 중국 내에서 성공이라고 평가해요. 왜?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지금 현재 중국 자동차 브랜드들의 비중이 50%까지 올라갔거든요. 이 굴기라는 점을 이해를 하셔야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언론들이 이제 비아디의 부채 0km 중고차 이런 거 가지고서 엄청 때리고 있는데 마치 망할 것처럼 다루고 있지만 BYD는 절대 망하진 않습니다. 지금의 성세가 꺾일 수는 있어요. 망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그 이유가 이 굴기의 이미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중국에서 보는 굴기의 이미지와 해외에서 보는 굴기의 이미지 그리고 평가, 이게 다르다라는 점부터 이해를 해야. 지금 성세가 꺾이는 것 때문에 중국 전체 내부적으로 많이 어려워지겠죠. 요번 건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타임라인을 통해서 왜 이것들이 중국에서 이슈가 됐고 해외 언론들과 우리나라 언론들이 왜 이렇게 BYD 망하느니 마느니 이러면서 설레발들을 치는지 중국 내부의 움직임들을 타임라인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올해 3월에 양회가 있었죠. 네. 양회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국회 법안 심사 이런 거거든요. 예, 그때 제정된 법 중에서요, 우리가 좀 머릿속에 넣어둬야 되는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중소기업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개정이 됐어요. 정확하게 중소기업 보호법은 2020년도에 양회 때 확정이 돼서 2020년도 7월인가부터 공포가 됐었어요. 중국 내에서. 근데 요번에 3월에 양회에서 비준을 얻어서 6월부터 공표가 됐습니다. 중소기업 보호법 개정판이. 중요한 내용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중소기업들의 결제에 대해서 최장 6개월을 넘어가면 안 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법안이. 그래서 이 중소기업 보호법 개정 때문에 2024년도 하반기부터 자동차 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의 이 횡포, 갑질, 결제 관련된 이 부분에 중국 내에서 실태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BYD의 공급업체 결제 금액이 70억이니 누구는 120억이니 막 언론마다 다 다르죠.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실태 조사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냥 대단히 심각하다 정도 수준이에요. 더 나올 수도 있고요. 과장되게 잡힌 게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BYD가 2024년도 말 기준 발표한 BYD 공식 오피셜
부채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대략 60조가 조금 안 됩니다. 5,955억 위안입니다. 환율은 뭐 왔다 갔다 하지만 1위안당 200원으로 계산했을 때예요. 그래서 이 그 부채 금액에 대해서는요, 알 수가 없어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통의 경우 중국 내에서 발표됐던 이런 통계들이 대략 80% 이상은 더 나옵니다. 네. 근데 대략 한 10에서 20% 정도는 적게 나온 경우도 있으니까 제가 무조건 더 나올 거다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현실이 그렇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부분에서 우리가 좀 포인트를 봐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총 부채 부분은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총 자산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소기업 보호법이 이제 3월 달에 제정이 되고 6월 1일부터 발효라고 공표가 됐어요. 3월 24일인가? 17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짜잘한 일들이 좀 있다가 5월 24일인가요? 갑자기 BYD가 22개 모델에 대해서 최대 34% 할인을 발표합니다. 그러고서 장성자동차 위건군 회장이 인터뷰가 5월 26일 날 발표가 되는데, 이때 큰 담론이 3가지가 있었어요. 발표가 아니라 공개라고 해야겠구나. 그 인터뷰가 공개됐는데 그 3가지 담론 중에 하나가 현재 자동차 업계에 헝다 같은 업체가 있다. 에버그란데 같은 업체가 있다. 두 번째, 이런 업체가 현재 내건식 경쟁,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은 제살 깎아먹는 이런 경쟁을 시도하는 업체가 있다. 세 번째, 0km 중고차 같은 그런 짓을 하는 게, 세 번째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내건식 경쟁에서 0km 중고차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10만 위안씩 할인하면은 그게 품질이 보장이 되는가? 이렇게 했을 때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했을 때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차량으로서, 브랜드로서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가? 라는 이렇게 3가지의 담론을 제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5월 28일 날 BYD의 산동 지역 최대 딜러샵이 파산을 신청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성자동차 위건군 회장이 얘기한 위건군 회장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산동 지역 최대의 딜러샵이 망했습니다. 산동 지역 최대의 딜러샵이 망한 후 이제 이 위건군 회장의 인터뷰가 갑자기 조명이 더 되는 거예요. 0km 중고차. 왜냐하면 딜러샵에서 이 파산의 원인 중에 하나를 높은 재고 부담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잘 팔린다면서요, BYD가. 근데 높은 재고 부담이 원인이라고 짚은 겁니다. BYD가 그렇게 잘 팔린다면서 무슨 높은 재고 부담이야. 그쵸? 근데 그때 이제 그 딜러샵들이, 완성차 업체들의 밀어내기를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승차를 옛날에는요 막 5만 킬로미터 막 이렇게 시승차를 돌렸었어요. 근데 갑자기 5천 킬로미터도 안 타고 시승차를 또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승차를 빨리빨리 바꿔가면서 중고차로 판매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딜러샵이 맘대로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즉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채권으로 완성차 업체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BYD가 실질적으로 그 부채, 솔직히 말씀드려서 60조니 70조니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굴기를 하면요, 그런 부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렇게 재무구조가 안 좋아지면은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자동차를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단어로 원가 절감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기준 완화가 맞는 표현이죠. 기준 완화. 원래 정상적이었을 때는 품질 불량으로 판정하는 것들을 양품으로 판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비용을 아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품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장성자동차 위건군 회장이 지적했던 내용이고,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BYD는요, 이미 굴기에서 성공한 업체로 포장이 됐고요. 그리고 이미 신격화를 너무 많이 해놨고요. 그리고 해외에다도 이 신격화된 부분들을 판매를 하면서 중국식 굴기를 수출을 하는 선봉장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BYD는 망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앞으로 BYD 차는 최소 앞으로 5년간은 제대로 된 품질 수준을 달성한 차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BYD 부채 금액은요, 아마 앞으로도 안 나올 거고요. 제대로 된 금액은 절대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중국 내에서는 어느 정도 추정 가능한 금액은 나올 겁니다. 그게 대략 예상되는 게 8월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 조사가 다 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보호법에 의한 결제 금액 관련해서